재투자를 강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에 쥔 돈은 없고 일당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 매수를 해 빚을 수십억 원 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100억 원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피해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조만간 주가 조작 일당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는데 현재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일당 10명을 출국 금지한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도 이들이 무등록으로 투자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럴 SG증권발 매물로 급락세를 탄 종목 가운데 일부가 나흘째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은 개장 직후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며 지난 24일 이후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삼천리는 하한가를 면했지만 27.19% 하락한 채 마감해 하한가에 근접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SG증권 창구를 통한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서 가수 임창정 씨가 자신도 좋은 재테크로 믿고 투자한 것이라면서 재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임창정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올리고 많은 분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동료 가수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라며 자신은 누구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힌 일이 없고 잘못된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준비할 거 약이랑 1년이 넘는 기간에 경찰의 눈을 피해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온라인 SNS를 통한 마약 거래에 집중하는 사이 대면 거래만 하는 역발상으로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김구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관문 잠금을 푼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꿈에도 모른 채 자고 있던 피의자는 속수무책으로 체포됩니다. 상정 혐의가 있고 변호인도 소임할 수도 있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메스 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까지 한 hr미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경찰은 A씨 등 마약 사범 1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마약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직접 만나서만 거래하는 역발상으로 경찰을 피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직접 만나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려 1년 넘는 기간 필로폰을 투약하고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거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범죄 관련 정보를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대면 거래도 이뤄지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10수명이 뒤엉켜서 흉기 난동을 비롯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 직후에 한데 몰려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한랄 음식점 안에서 외국인 한 무리가 걸어나와 도로에 서 있는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 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검은색 민소매 옷차림의 외국인 남성, 느닷없이 무리를 향해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 금세 싸움이 커지더니 여기저기에서 집단 폭행과 대치 상태가 이어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먼 지난 22일 아침 7시쯤 흉기를 든 남성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을 동료들과 함께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주차 시비가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아파트와 빌라가 많아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직후로 한 달간의 금식을 마친 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드 알피트르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주범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불법 체류자를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에 넘겼습니다. 또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말 안 할게요. 고은이가 제일 잘하고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 연합학력평가 응시생들의 정보를 텔레그램에 올린 최초 유포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해킹범이 교육청 서버에 해외 IP로 우회해 침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밤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2학년 개인 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파일엔 지난해 11월 전국 학력평가에 응시했던 당시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별, 과목별 점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가를 주관한 경기도 교육청은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교육청 서버 접속 기록 94만여 건을 분석한 끝에 최초 유포자 20대 남성 A씨를 찾아내 구속했습니다. 재수생인 A씨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해커에게 건네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던 텔레그램 입시정보 공유방에서 터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정보 공유방을 함께 운영한 B씨 등 3명도 자료를 가공하거나 텔레그램과 인터넷 등에서 다시 유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같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도 입건했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시험해보려 한 거라고 진술했는데 파일을 갖고만 있었을 뿐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와 비슷한 대화방을 텔레그램에 따로 만들어서 성적 자료를 갖고 있다고 속여 10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도 사기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자료를 유출해 A씨에게 넘긴 해킹범의 정체는 아직 안개 속입니다. 경찰은 해킹범이 해외 IP로 우회해 서버에 침입한 데다 A씨와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만큼 신원을 특정하려면 해외 기업의 정보를 요청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4,7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꼬리물기 하는 차량을 옆에서 그대로 들이받고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뒤에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과실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동차 보험 사기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교통사고 1,580여 건을 고의로 낸 뒤 보험금 84억 원을 뜯어낸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사전에 공모해서 운전자나 동승자로 역할을 바꿔가며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액은 매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적발한 보험금은 4,705억 원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12%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보험 사기 피해액의 40%가 넘습니다. 실선이나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를 노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차선을 안 지키는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임신부인 척 지나가는 차량의 신체 일부를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부터 확보해 놓으라고 조언합니다. 또 현장에서 운전자가 합의하는 대신 보험사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좀 불편하게 충남 금산의 한 다리 아래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심하게 패인 채 방치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 민원에 2차례나 긴급 보수를 약속했지만 16개월간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에 있는 새마을교. 다리 아래를 보니 이상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흙더미가 쓸려 내려가면서 한가운데가 움푹 패였고 옆에 쌓아둔 돌담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다리 주변을 지나던 주민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수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2달 뒤 또 문의하자 우기가 오기 전에 보수를 마치겠다고 재차 답변이 왔지만 여전히 바뀐 건 없었습니다. 금산군청 그 실무분들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그 제가 신고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허탈했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1년 4개월이나 지체된 보수공사. 다리 바로 앞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은 흙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몇 년 전에 물난리가 나서 2번이나 공사를 벌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이쪽 뚝이 다 무너져 내려갔었어요. 저 나무까지 다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수 공사를 했는데 잘못 더 무너졌었어요. 군에서는 흙 뒤에 콘크리트로 된 교대가 다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흙과 돌담이 쓸려 내려간다 해도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석축이나 콘크리트를 받치고 있는 것은 옆과 밑에 있는 흙이거든요. 만약에 흙이 떠내려가면 교대도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교량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군은 최근 보수공사 계획을 세우고 업체까지 선정한 상태라며 다음 달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흙과 돌담을 긴 시간 지켜본 주민은 이제라도 보수를 해준다니 다행이라면서도 따끔한 일침을 남겼습니다.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은 민원인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제보나 이런 신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 YTN 이게 양동훈입니다. 다이어트거든요. 저는 비빔밥을 해서 야채. YTN은 최근 경기 성남시의 한 유명 오피스텔 건물에 불량자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포착해 보도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재를 생산한 업체가 10년 넘게 이런 불량자재를 만들어서 각종 공사 현장에 공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업체가 업계 1위였던 만큼 굵직한 대기업 시공사들도 여기서 자재를 가져다가 써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근데 모르는 여자들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D회사. 경량철골 자재류를 생산하는 곳인데 이 분야에선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수년 동안 KS 인증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생산해 각종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철의 산화를 막는 아연 함량이 KS 기준치보다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산 원재료를 가져와 물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저는 이 회사의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어떨 때는 자랑스럽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고. 경량철골 자재의 아연이 부족하면 녹이 잘 슬고 불에도 잘 타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KS 규격을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자재의 최소 아연 함량을 120 이상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품을 댄 경기도 양주 회천과 의왕 초평의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량 철골을 채취해 분석해봤더니 120이 기준인 아연 함량은 반토막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YTN이 확보한 이 회사가 최근까지 관련 자재를 납품한 주요 공사 현장 리스트입니다. 대기업 건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서울 마포와 명일, 경기 광교와 성남 등의 유명 아파트와 백화점 건축 현장에 자재를 납품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결함 수준의 부실 자재가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공급업체 대표는 국내 자재 수급이 어려워 저렴한 중국산 자재를 쓰는 게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입하다 보니까 조금 모질게 되고 80 나올 때 있고 제가 90도 100도 나오고 있는데 120까지는 안 나오거든. 이거 전부 다 수입해서 지금 우리 국산 쓰는데 한 사람도 없거든요.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까지 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악 수준의 영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부문 분기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출도 급감하면서 자동차 판매 호조세로 날개를 단 현대차에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고 매출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어떤 재고 수준은 그 정도와 규모 면에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하락해 실적에도 타격을 입힌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부터 재고 조정에 따른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당사 재고 수준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감소폭이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내 반도체 수요는 살아날 걸로 기대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경영 불확실성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부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시설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이 통제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국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를 연장해주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문구뿐 뾰족한 해법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받게 될 영향 부분들에 관한 언급도 필요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으로 옮기기 위한 발걸음을 서두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방산 관련 기업 결합은 처음인데 경쟁사에 제공하는 기술이나 부품 가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한화 측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한 지 넉 달 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군함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사이의 수직 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는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고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방위산업의 특수성 및 수직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쟁사에 제공하는 군함 장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기술 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경쟁사에서 얻은 영업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조치 기간을 3년으로 잡고 앞으로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런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반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으로 한화는 다음 달 대우조선 인수를 마무리하고 사명을 바꾼 뒤 이사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한화는 입장문을 내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이 있지만 대우조선에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다음 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룹 내 5곳이 2조 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의 49.3%를 확보하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양대 노총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경찰 부대 170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조가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해 차도를 점거하거나